오늘은 우리 손주 손녀들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 손주들을 대하는 게 어려워진다고들 하십니다. 특히 손주들은 자신들만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 나이엔 우리만의 세상이 있었고 기성세대의 이야기를 답답하게 느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손주들이 쓰는 줄임말이나 행동 방식이 낯설더라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주들과 가까워지는 첫걸음은 바로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신조어들 정말 어렵죠. 그런데 그 말들에는 그들만의 생각과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갓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갓생은 신을 뜻하는 갓과 인생을 합친 말로 완벽한 하루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계획대로 공부나 일을 하며 자기 개발에 힘쓰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단어를 아는 것만으로도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될 겁니다. 또 어쩔 TV는 어쩌라고 가서 TV나 바라는 뜻이고 킹받내는 열받내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런 줄임말들을 꼭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손주가 그런 말을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이니 하고 물어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손주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손주를 보면 예뻐서 자꾸 이것저것 해주려고만 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손주들은 때로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을 더 원할지도 모릅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와 있었던 일, 고민 등을 이야기할 때 섣부른 조언이나 평가 대신 그냥 들어만 주는 겁니다. 잘했네 못했네 하는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하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손주들은 마음이 편해지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할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나 조부모가 아이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할수록 아이의 자존감과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손주들의 관심사에 함께 참여해보는 겁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함께 들어본다거나 인기 있는 게임의 캐릭터 이름을 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다면 그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야? 누가 주인공이야?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면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존중해주고 내 취미를 인정해주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손주가 좋아하는 게임을 같이 해보며 더 친해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게임을 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이 웃고 떠드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또 손주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을 같이 보거나 웹툰을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함께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 소재도 늘어나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집니다. 네 번째는 솔직하게 대화하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에게 언제나 완벽하고 다정한 모습만 보여주려 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약점이나 어려웠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어릴 적에는 공부를 잘 못해서 힘들었어 하고 이야기하거나 나도 요즘 유튜브 보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어렵더라 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솔직한 모습을 보이면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인간적으로 느끼고 자신들의 고민도 스스럼 없이 털어놓게 됩니다. 나이 차이를 넘어선 진정한 친구 같은 관계가 되는 거죠. 한 손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나한테 할머니도 어릴 적에는 실수를 많이 했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큰 위로가 됐어요. 할머니도 나처럼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처럼 솔직함은 세대를 초월한 소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겁니다. 요즘 손주들은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소통을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묻고 사진을 보내고 재미있는 영상도 공유하죠. 손주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할 때 옆에서 뭘 보니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아이돌 영상을 보여주거나 친구들과 나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 손주에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부탁하거나 재미있는 이모티콘 보내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주들은 자신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런 작은 교류들이 모여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들고 대화의 물꼬를 틔워줍니다. 디지털 기기를 단순한 도구로 여기지 않고 손주들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해보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손주가 작은 성취라도 이루었을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겁니다. 시험 점수가 올랐을 때, 친구와 사이좋게 지냈을 때,
심지어 밥을 깨끗하게 먹었을 때도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특히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칭찬에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손주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끊임없는 경쟁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칭찬은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한 초등학생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이라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칭찬과 격려는 세대를 잇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7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거창한 여행이나 값비싼 선물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동네 공원을 함께 산책하고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더 깊은 대화가 오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고 온전히 손주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추억이 되고 그 추억은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될 겁니다. 8번째는 손주들의 독립된 인격체를 존중하는 겁니다. 손주는 부모님과 나를 이어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옳다고 강요하거나 조언하는 대신 손주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어떤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가 대신 결정해주려 하기보다 손주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하고 물어보고 그 생각을 지지해주는 겁니다. 손주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더라도 괜찮다고 말해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봐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보여줄 때 손주들은 더욱 성장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신뢰도 깊어질 겁니다. 9번째는 꾸준함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 손주와의 관계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만 노력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손주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손주에게 오늘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 짧은 대화라도 매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꾸준함은 손주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멀리 떨어져 산다면 매일 아침 간단한 문자 메시지나 이모티콘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할머니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손주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10번째는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여는 겁니다. 손주와 가까워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알 수 없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라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손주들이 세상에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손주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손주들과 마음을 나누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손주와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끝에는 세대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도 손주들에게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이 될 겁니다. 부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따뜻한 마음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주들과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이야기하며 사랑 넘치는 시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손주들과 더 깊이 마음을 나누는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손주들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요리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보는 겁니다. 떡볶이나 파스타 같은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도 좋고 할머니, 할아버지만의 비법이 담긴 특별한 메뉴도 좋습니다. 요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갑니다. 이 채소는 이렇게 썰어야 한단다 하면서 요리법을 알려줄 수도 있고 손주가 낯선 식재료에 대해 물어보면 그 식재료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고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직접 만든 음식을 함께 먹으며 오가는 이야기는 어떤 대화보다도 더 진한 맛을 낼 겁니다. 한 손주는 할머니와 함께 만든 김치전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치 전에 할머니의 사랑과 손주의 웃음이 함께 버무려진 덕분이겠죠. 두 번째로 함께 산책하거나 운동하기입니다. 거창한 등산이나 고된 운동이 아니라 동네 공원이나 집 근처를 가볍게 걷는 겁니다. 걷는 동안 주변 풍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손주와 함께 걷다 보면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꽃이나 예쁜 새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발견을 함께 기뻐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또한 손주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다면 함께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간단한 운동도 좋고 축구나 농구라면 옆에서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을 함께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게 되고 그 웃음은 세대를 초월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독서하기입니다. 손주가 읽고 있는 책이나 좋아하는 동화책을 함께 읽어주는 겁니다. 책을 읽어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니?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매개로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나누는 겁니다. 혹은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런 책을 읽었단다 하면서 옛날 동화책을 꺼내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한 손주는 할머니와 함께 동화책을 읽고 난 후 주인공의 어려움을 할머니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책은 마음을 나누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함께 추억의 장소 가보기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릴 적 다니던 학교나 살던 동네를 손주와 함께 가보는 겁니다.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 시절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보는 겁니다. 여긴 옛날의 연못이었는데 지금은 건물이 들어섰네 하면서 옛 추억을 회상하는 거죠.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온 세월과 그분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고 서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추억의 장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서로의 일과 공유하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오늘 있었던 일을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손주는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늘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다 보면 더 많은 대화 소재가 생기고 상대방의 삶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특히 멀리 떨어져 사는 손주들에게 유용합니다. 매일 간단한 전화 통화나 메시지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겁니다. 매일의 작은 소통이 꾸준히 쌓여 단단한 관계를 만듭니다. 여섯 번째로 손주가 선생님이 되어주는 겁니다. 손주들이 가장 잘하는 것, 요즘 유행하는 것을 배워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는 법이나 유튜브 영상 보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주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자신들의 관심사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손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도 뇌 활동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손주들에게 배우면서 건강도 챙기고 관계도 돈독히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손주에게 편지나 엽서 보내기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손으로 쓴 편지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메시지 대신 손글씨로 쓴 따뜻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손주가 받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편지에는 평소에 하기 어려웠던 진심을 담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할머니가 늘 응원한다는 마음을 담아 손주에게 보내는 겁니다. 편지는 손주에게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겁니다. 여덟 번째는 손주들의 재능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손주가 그림을 잘 그린다면 함께 미술관에 가거나 그림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음악을 좋아한다면 함께 콘서트에 가거나 연주를 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손주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런 지지와 관심은 손주들에게 큰 자존감과 자신감을 선물합니다. 손주가 가진 재능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아봐주고 응원해줄 때 그들은 더욱 빛나는 아이로 성장할 겁니다. 아홉 번째는 손주와 함께 봉사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환경을 지키는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손주들은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함께 무언가를 해내는 보람을 느낍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오가는 대화는 우리의 삶과 가치관에 대한 깊은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땀을 흘리며 얻는 경험은 어떤 대화보다도 더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열 번째는 손주와 함께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주에게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어보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 꿈을 응원해 주는 겁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부분에 닿아 있습니다. 서로의 꿈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과정에서 세대를 뛰어넘는 진정한 우정이 싹트게 될 겁니다. 이렇게 손주들과 더 가까워지는 10가지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손주들과의 관계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결국 손주와의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손주를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통하게 될 겁니다. 손주들과의 따뜻한 대화가 가득한 날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